국내에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병수 씨,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했어요? 뜬금없네요. 갑자기 공부, 왜 제가 공부 못하게 보이나요? 아니, 하도 개그계 브레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시길래. 예. 네, 제가 듣기로는요, 수학을 중학교 2학년 때 손을 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예, 근데 중학교 때 수학을 손을 난 적도 없고 잡은 적도 없어요. 어차피 매스 메리트 저한테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문과 나왔어요. 저 브레인 맞죠? 저 석사니까. 네, 석사 졸업하고 법대 졸업하고 안경도 알이 없는 게 왜 끼고 다니냐면 공부 잘해 보이려고. 또 브레인입니다. 잘해요.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요. 예, 잘해요. 여러분들 잘합니다. 브레인이에요. 예, 재수 없으시죠? 예, 리모컨으로 던지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TV만 깨질 뿐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다들 브레인이에요. 저는 농담으로, 죄송하지만 농담으로 한 거고, 특히나 여기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신 분이 바로 제 옆자리에 영광스럽게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아우, 민망하네요. 네. 근데 그냥 취미가 책 읽기랑 공부였을 뿐인데 민망하네요. 그래요. 취미가 정말 요렇게 또 받아드시네요. 요거를 가지고 어쨌든 공부 되게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얄밉게도. 예,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졸업을 하신 게 맞잖아요. 그쵸. 입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하긴 했죠. 그래요? 그런데. 야, 방송 중에 사람 때리고 싶고 이러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리모컨이라도 던져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 그런데 예. 공부만 하느라고 다른 걸 잘 못해요. 뜀뛰기나 운동학기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 보여요. 예, 그냥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체능 소녀였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너무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 주변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현직 선생님과 같이 방송을 직접 하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 교육 대체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건지 꼭 좀 물어봐달라 이런 말씀들 부모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특히 조기교육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게 예. 사실은 질문을 받으면 공적으로 말하는 것과 사적으로 안내해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티처들은 약간 좀 그쵸. 그런 그래서 느낌이네요. 속 얘기를 좀 해달라, 예. 제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말하자면 깁니다. 야, 이거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약간 또 겸손하신 척 하면서도 은근슬쩍 이렇게 잘난 척도 하시고 그렇지만 오늘 이제 선생님이라는 직업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선생님이 사실 오늘 입에 진짜 와이파이 다셔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판도사에서요. 자녀 교육을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실까요?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더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 만들고 싶은 학부모님들 모조리 1위로 모이세요. 조기 교육 어떻게, 왜, 언제 시켜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숙제, 자녀 교육. 판도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스스로 알아서 잘 찾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서 정신건강에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기 교육, 잘못하면 아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 초래? 영어 공부시키려다 되레 책 덮게 만드는 몹쓸 부모의 말 한마디는? 물론 아이 마음 확 사로잡을 멋진 조기 교육법도 판도사에서 공개해드리죠. 판도사 조기 교육편, 이거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네, 오늘 조기 교육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고 아주 통쾌하고 아주 정말 상큼발랄하게 한번 우리가 풀어볼 겁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선생님, 이게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런 걸 또 받아주시네요. 민망하게. 그럼요. 아주 자신 있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14년 경력 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토대로 사례별로 모든 정보를 쏟아내겠습니다. 좋아요. 예. 그렇다고 김희지 선생님한테 무조건 맡기는 거 아니고 우리 셋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채널 고정하세요. 네, 요즘 교육이요, 우리 때랑 많이 달라졌어요. 이 학습 시작하는 나이가요, 진짜 빨라졌더라고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그런 거.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배웠잖아요. 한글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는 정말 빠르고 달라졌어요. 조기 교육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요. 유학의 지적 잠재력을 조기에 개발하거나 훈련시키는 겁니다. 목적 자체는 아주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하게 선행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
큰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저희 집 근처에도 진짜 학원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무조건 이제 빨리 시키고 결과도 한눈에 봐야 되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이게 바로 조기 교육의 세태고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과연 정말 올바른 교육인 걸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제대로 살펴봐야겠죠? 과도한 조기 교육,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담아왔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시죠. 자녀 교육,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판도사에서 두뇌 발달과 조기 교육의 관계를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두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두뇌 발달에 따른 아이들의 학습 효율을 책임진다. 두뇌 코칭 교육센터 박선명 뇌과학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뇌센터를 찾아온 만큼 과연 저의 뇌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직접 검사를 해봤는데요. 먼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두뇌 활용 능력을 검사합니다. 그 후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학습 상황을 만들어주는데요. 책을 읽은 지 10분경과 과연 학습 전후 뇌의 스트레스 정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뇌가 성숙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나 구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경우 성인과 스트레스 정도가 다를까요? 오늘 실험을 도와줄 강우주군. 먼저 가벼운 신체 활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요. 본격적인 검사를 위해 뇌의 상태를 측정해줄 기계를 부착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학습을 하지 않았을 때 두뇌 활용 능력과 스트레스 검사가 이뤄지는데요.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우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어요. 어려워서. 이번에는 학습 여부와 강도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려운 영어 원서책을 읽어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학습 전과 마찬가지로 두뇌 활용 능력과 스트레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 어려운 학습을 하고 나서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언제 어떤 걸 배우는 게 뇌에 좋을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지루해하고 힘들어할 때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 거를 권해서 좀 공부에 재미를 붙여나가도록 이렇게 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뇌는 6살까지 사고와 인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가 발달하기 때문에 인성과 예절 교육을 하는 것이 좋고요. 12살까지는 청각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 부위가 발달하는데요.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한글을 비롯한 언어 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각을 담당하는 후두엽 부위는 그 이후에 발달하는데요. 이렇게 뇌 부위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을 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뇌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필요한 부모님이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뇌가 완성되기 전에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학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인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3살에서 6살에 예절 교육과 인성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성장한 후에도 예의 바르고 인간성 좋은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선행학습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조기 유학. 오늘 두뇌 검사를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이들 뇌에는 치명적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조기 유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나 그다음에 또 학습 언어 차이 때문에 아이에게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로 또 많은 과목들을 배워야 한다는 거는 아이한테는 좀 큰 스트레스가 되고요. 근데 어떤 아이한테는 그 스트레스가 극복할 만한 도전이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아이한테는 그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자신의 뇌가 발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서
감정 조절이나 충동 조절을 잘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유학은 부모님이 아이의 뇌 상태를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학습은 이제 그만. 똑똑한 아이도 좋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선 아닐까요? 진짜, 예, 그렇죠. 이제 과도한 선행학습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유학이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요, 정말 커서 공부를 놔버릴 수 있거든요.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림을 뭐 잘 볼 줄은 모르지만, 저 뇌파 그림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진짜 한눈에 봐도 정말 많이 걱정이 되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3살 정도까지는 학습보다는 엄마와의 애착관계,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재미있는 학습으로 사고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네, 어렸을 때 교육은 아이 평생 교육의 인격과 지식의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주입식 교육이나 다그침, 과한 학습이 반복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더 뇌 발달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 학원 보내고 뭐 태워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것만이 엄마의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엄마의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 자녀의 적성이나 흥미 분야를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아이들이 좌절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스스로 알아서 잘 찾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어서 정신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진짜 부모들이 어렸을 때 진짜 배운 대로 은연중에 이제 주입식 교육을 막 이렇게 뭐 해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요런 것도 우리가 한번 딱 이렇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요즘엔 주입식 교육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 외웠던 것이 시험 문제에 다 나와요. 창의력 교육입니다. 또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뒤처질까 봐 맞아요. 조바심에 그러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조기 교육으로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좌절하게 된다면 불행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한테는 꽁트를 보는 듯하네요. 3살에 무조건 이걸 시키고 4살엔 이걸 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나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정답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아이들 발달 상태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조기 교육 시기보다는 흥미를 잃지 않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보다는 먼저 인성을 키워라, 이런 주장도 우리 현주 씨가 영상 속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어 교육은 언제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지 담아봤습니다. 아이들의 외국어 교육, 암기식 학습의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과도한 학습은 교육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거. 앞서 보신 영상에서 확인하셨죠? 네, 오늘은 외국어를 공부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로 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음악 시간인가? 한번 제가 가볼게요. 궁금한 마음에 문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정말 재밌어하는 아이들 표정 보이시죠? 자리에서 일어나 리듬에 맞춰 흥겹게 율동도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 복장이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곧이어 판화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쯤 되니 과연 무슨 수업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까 춤추고 노래하더니 지금 이렇게 미술하는 거 보니까 예체능 시간인가 봐요. 아니에요. 이건 중국어 시간인데요. 문화를 접목해서 언어와 문화를 접목한 중국어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하, 예체능이 아니라 중국어 시간이었군요. 직접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중국어를 접하게 됩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직접 아이들과 같이 율동을 따라해봤는데요. 굉장히 쉽게 약간 민망하긴 했지만 좀 잘 따라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오감을 가지고 접하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꾸준하게 접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 쪽으로도 애들이 꾸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사 시간. 그런데 식사 시간에 수업을 하는 건가요? 바로 맛있게 먹으면서 외국의 식사 문화 예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If you don't want to cut it, then you can use your hands.
우리나라와 다른 서양 식사 문화가 신기한 아이들. 자연스럽게 여러 단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진짜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을 안 나가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아이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있었던 영어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영어 단어 외우기나 글쓰기로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놀이학교에서는 영어를 놀이와 체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10명 중 9명의 아이들은 재밌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면 한국, 캐나다, 중국으로 쇼핑을 하러 갈 시간. 아이들이 직접 손님이 되어서 물건 사는 체험을 해보는데요. 물건을 사는 데 필요한 간단한 대화도 이어지고요. 쇼핑놀이를 통해 언어를 문화로 접할 뿐만이 아니라 돈을 계산하는 수학적 감각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랑 중국어랑 영어까지 세 가지 동시에 하면 좀 헷갈려하지는 않나요? 아니요, 아이들이 매달 한 가지 주제로 3개국어를 동시에 문화로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려하지 않고요. 다른 문화들을 접해보면서 언어를 터득하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암기식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예전에는 제가 어학원에 있었을 때 아이들이 주입식 교육을 많이 했었고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주입식을 하다 보니까 한 3년 반 지나면 아이들이 싫어하고 퇴화되고 좀 더 감정이 없어지는 과정을 봤었는데 문화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감정도 풍부해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더 배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과도한 학습에서 벗어나 문화놀이를 통한 즐거운 교육으로 아이들을 웃게 해주세요. 아, 진짜 문화놀이로 배우는 외국어였네요. 그죠? 진짜 저렇게 수업을 하면요. 도태되거나 흥미없어하는 아이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표정부터가 보신 것처럼 굉장히 밝았고요. 부담 없이 외국어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언어는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렇게 알아서 호기심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부모님들 한시름 덜겠습니다. 그렇죠. 즐겁게 즐기기, 이게 외국어 조기 교육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가령 예전에는 비행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이런 주제가 주어지면 스튜어스 누나들한테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칠판에 쫙쫙 밑줄 그어가면서 별표하면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요, 학교 안에도 영어 전용 교실이라고 해서 세트를 다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세트 같은 것을 지어놓고 거기에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직접 비행기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이 같은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도 갖고 호기심도 갖고 말문도 트이고. 야, 학교 재정이 괜찮네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아이들은 다 재밌어 할 수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원어민이 좀 두렵다든가 이래서 우리 아이가 또 재미없어 해요. 요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뭐죠? 그런 건요.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가 좀 너무 높은 레벨의 학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현실을 좀 직시하고 아이에게 맞는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양질의 외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들이 빨리 터득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매일 꾸준히 교육시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꾸준히요. 네, 그리고요. 학원이나 유치원에서는 본 것처럼 저렇게 교육을 해주지만 집에서 엄마들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사실 가르쳐주고 싶어도 방법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최대한 많이 듣게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동요를 틀어준다든가 DVD를 틀어준다든가 이런 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조금만 부지런하면 됩니다. 가벼운 율동을 함께하는 것도 좋아요. 네, 요즘 부모님들은 영어 교육의 결과를 유창한 발음으로 표현하는 것에 승부수를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어책 읽기나 듣기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영어 실력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쌓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근데 영어도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영어는 솔직히 자신감이거든요. 셀프 컨피던스. 그래요. 근데 애플, 예를 들어 사과다, 애플. 그러면 조금만 늘리면 돼요. 에어포,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 토마토.
토메이터. 노트북. 이건 좀 줄여서 짧게 노트북 이렇게 어렵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외국어 교육 정말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선생님께 총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나와주세요. 무의식적 암묵적 교육 방법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학교의 안이나 밖에나 혹은 놀이터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태도를 형성하는 학습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3, 4회 하는 그 분산 학습보다는 하루에 한두 시간을 하더라도 집중, 몰입 교육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하루에 한두 시간, 원투 타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부모들의 과도한 욕심, 아이들을 오히려 학업에서 도망치게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기교육,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성공한다는 것 꼭꼭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요. 선생님과의 진솔한 상담으로 아이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아이들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고 또 학습 능력도 다 다르니까요. 옆집 아이와의 비교 절대 금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너무 부모 입장에서만 말했는데 어린이 여러분한테 언니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언니가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진짜로 우리 이나 아줌마 말 잘 들으셨나요? 예, 이제 조기 교육이란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뜻에 따라 강제로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더욱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고요. 조기 교육, 이거 나이보다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 항상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학창 시절로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뭐 그런 생각 많이 해보잖아요. 어떤 걸 해보고 싶고 어떤 걸 좀 배워보고 싶은지. 저는 진짜 병수 씨가 궁금해요. 병수 씨 활동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면 또 어떤 걸 배워보고 싶은지.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에 쓸데없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또 축구단 하고 있어요. 지금 연예인 축구단. 연예인이니까. 예, 연예인이잖아요. 왜 놀랐어요? 자, 그렇게 조기 축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조기도 먹고 뭐 이렇게 점심엔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살짝 접고 축구를 좀 팠으면 어땠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예, 학번이 저랑 같거든요. 레벨은 다르지만 학번은 같아요. 그냥 그래서 볼 때마다 남 같지 않고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공부를 접고 축구를 판 게 아니라 축구를 아주 더 잘했다는 거, 열정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요? 무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지성이고 저도 피부가 지성이고 둘 다 지성이고. 예, 미안합니다. 넘어가죠. 예, 현주 씨는요? 네, 저는요. 사실 병수 씨가 얘기한 게 남일 같지는 않아요. 워낙 예체능을 좋아했기 때문에 네. 김연아 선수 보면서 나도 피겨를 좀 더 배워볼 걸 그랬지 않나. 그리고 박태환 선수 보면서 저도 이 선수 수영 선수반이었는데 좀 더 해봤으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런 후회를 해봅니다. 네. 저는요, 이 초등학교 때 높이뛰기 강남구 1등 출신이거든요. 네, 서울시 3위. 육상을 포기한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조각 같은 것도 또 관심이 있어서 잘하고 그랬는데 좀 안 하다 보니까 퇴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그러면은 YTN 옥상에서 한번 뛰어보죠. 예, 한번 뛰어요. 높이뛰기 1등인데, 강남구 1등. 아니, 그냥 뛰어내리라는 거. 정말 의외네요. 선생님은 뭐 어떤 그 허황된 꿈 같은 거 안 꾸셔보셨어요? 저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 학교에서 첼로나 바이올린, 하모니카 이런 다양한 악기들을 배워요. 네. 그런 거 보면 악기를 뭔가 하나 근사하게 다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늘 했습니다. 이것도 허황됐나요? 허황되지 않아요. 어차피 저희가 우리 회식을 한번 했을 때 선생님이 그 노래방에서 탬버린을 아주 근사하게 다루는 걸 보고 절대 허황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아니셨죠? 저는 아니었죠. 그렇죠. 예. 다들 또 이제 예체능을 좀 열심히 해서 그쪽으로 또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가 다 한번 해봤을 겁니다. 지금 뭐 다들 우리도 후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후회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막 몰아가는 거 보니까 오늘 예체능 관련된 정보를 주시려는 미리 작전? 걸렸네요.
티가 났나요? 내가 티를 안 냈는데. 눈치가 빠르세요. 형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대단하신, 정말 면도날처럼 예리하신데요. 자, 여러분들도 티 안 냈는데 어떻게 눈치채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과도한 학습에 멍들지 않고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는 연령 맞춤 예체능 교육법 판도사 TOP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첫 번째 TOP, 8세 이후,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시작하면 좋습니다. 바로 음악인데요. 참고로 전 8세 이후 음감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음악 신동소리를 들었죠. 특히 전 트로트 신동소리를 들었어요. 보여드릴까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아직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미안합니다. 거짓말이었고요. 자, 바로 만나보시죠. 연령 맞춤 교육법 첫 번째, 바로 8세 이후에 하는 교육입니다. 내 아이가 영재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 마음.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의 교육은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만 높일 수 있습니다. 8세 이후에 하는 교육은 바로 음악. 전문적인 악기 교육은 8세 이후가 좋은데요. 악보를 익힐 수 있는 인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아기 때는 전문 악기를 다루기보다 리듬과 음감을 익히고 부모와 함께 음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 시기에는 리듬 악기와 두드리는 타악기가 적합하고요. 꼭 사교육 기관을 찾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하게 악기를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대체적으로 음악 교육은 타악기로 시작해서 8세 이후에는 집중력이 필요한 현악기를, 10세 이후에는 호흡 조절이 중요한 관악기로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유아 시기의 음악을 통한 자극은 뇌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요. 집중력 증가와 자신감,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기에 음악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조기에 음악에 대한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적성과 소질을 발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표현 능력과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다양한 리듬과 음정에 대한 체험을 함으로써 정서적인 영감이라든지 정서 개발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성향에 따라 악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요. 하지만 아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악기를 고르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자, 여러분께 제 악기 연주 실력을 공개하려고 이걸 또 가지고 나왔어요. 자, 여기 이 악보대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연주를 보여드릴 테니까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악보대로 연주했고요. 자, 악보대로 그대로 기가 막히죠? 예, 기가 막힙니다. 자, 다음 TOP 3세 이후에 해야 하는 교육인데요. 이거는 뭐 우리 현금이도 곧 배울 수 있겠어요. 저를 포함한 3세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집중하시고요. 화면을 보시고 바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연령별 맞춤 교육 두 번째는 3세 이후에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술인데요. 미술 교육 적기는 전두엽이 가장 활성화되는 3세에서 7세. 이 시기는 이미지로 사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자와 같은 상형 문자 교육이 효과적이기도 하죠. 미술은 뇌와 손의 협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우뇌 발달에 좋은 교육이고요.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력이 발달되기도 하고요. 미술 치료라는 것도 있듯이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그림 그리기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정에 큰 효과를 주는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표현 능력, 창의력, 그리고 자신감, 또 지구력,
그리고 자기의 인성 개발 등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아이의 그림을 수정하거나 부모의 관점에서 간섭하는 것은 금물. 아이의 창의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마음껏 창의력을 펼치도록 부모는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우리 아이에게 창의력을 높여주는 미술, 웬만하면 3세 이후에 하면 좋은데, 참고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에 사는 제 친구 정모군은 너무나도 늦지막히 33세에 이 미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홍대에서 문신을 그립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진짜예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TOP, 음악, 미술, 그 다음은 감이 딱 오시죠? 6세 이후에 해야 하는 교육, 바로 체육입니다. 체육. 가끔 비만인 친구들은 체육보다는 제육을 좋아해요. 그냥 그렇다고요. 하지만 체육, 이거 좋아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 바로 만나보시죠. 연령 맞춤 예체능 교육 마지막은 6세 이후에 하는 교육입니다. 정답은 아이들에게 놀이와도 같은 체육인데요. 오감이 발달하고 뇌와 심장 또한 빠르게 발달하는 영유아 시기에 체육은 필수. 아이를 운동 영재로 키우려면 4세쯤부터 운동을 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운동 종목에 따라 적합한 연령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데요. 적당한 체육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성, 협동심, 리더십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체육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감각 운동에 대한 신체적인 종합적인 발달에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체육에 대한 인지 능력을, 체육 전반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체육의 경우는 인내심을 길러줄 수가 있고, 자기 표현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소집단 활동을 할 경우에는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충분한 운동은 키를 키우고 소아 비만도 방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연령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아이들의 성장과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어떤 예체능 교육도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무작정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다양한 예체능, 우리 아이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해보세요. 네. 와, 좋다, 진짜. 그렇구나. 예체능 초등학생 된 후 시켜라. 아니다. 학교 가기 전에 시켜라. 의견이 아주 분분한데 그렇죠. 배우는 시기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시기별로 딱딱딱딱 조각을 해서 제가 딱 만들어 왔잖아요. 적기 교육. 요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그동안 좀 말을 못 했는데, 예, 청기백기 다음에 그 적기, 빨간기. 미안합니다. 어쨌든 오늘 계속 말리네요. 자, 표현이 좋았어요. 예. 사실 그 예전에는 공부에 또 관심 없는 자녀를 예체능을 시켜야 된다, 이런 인식이 아주 조금 있었던 것도 이제 사실인데, 요즘에는 또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공부와는 별개로 예체능의 중요성이 아주 많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신도 안정되고요.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네. 사실 좀 전에 얘기가 나온 것처럼 박태환 선수가 메달을 따면 수영장이 붐비고 또 동계올림픽 시즌에는 빙상장이 붐비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시키다 보면 부상을 입을 수 있거나 성장에도 방해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악기는요, 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가르쳐줘도 이제 늦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색소폰 실력을 보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후에 배운 거고, 또 이제 손이 작은데 뭘 자꾸 시키면 이게 무리가 와요. 또 미술은요, 완전 어릴 때 시키는 것도 좋은 게, 이제 도화지에 마음껏 낙서하면서 막 창의력도 개발이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 또 아들 현금이 같은 경우에도 벽지에다가 그렇게 또 이렇게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 낙서를 해요. 예, 단점이 있다면 전세라는 거죠. 전셋집인데 큰일 났어요. 예, 한 1년 남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예.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즐겁게 도전해 보다가 나중에 박수근 화백 되고 또 백남준 아티스트 되고 맞아요. 김연아 선수 되고 박지성 선수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또 오해할 여지가 있는 게요. 꼭 유명한 사람 되라고 예체능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취미 활동으로 배우면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두 분은 진짜 나중에 정말 애들한테 진짜 메달 따와 막 이렇게 막 다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허황된 꿈을 꾸는 순간 정말 저스트 모먼트 우리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또 아이가 어떤 분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요, 예체능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놀이로 접근하다 보면 에너지도 분출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취미 활동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슬슬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시간이 돌아온 것 같은데요. 교육에 대한 사건, 사고 뭐 있을까요? 좀 딱 감은 안 오는데. 네, 없을 수가 없어요. 매주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을 갖고 오는 그런 선생님이잖아요. 그럼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때마다요. 네.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소식들이 서프라이즈. 가득합니다. 네. 직접 확인하실 볼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가려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조기 유학의 폐해,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조기 유학을 떠난 아이가 자칫 성조숙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성조숙증이란 사춘기가 너무 일찍 시작돼 2차 성징의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주도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때 상대적으로 고칼로리인 현지 식생활에 빠르게 적응하다 보니 비만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비만이 되면 성조숙증에 걸릴 확률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성조숙증의 원인은 환경 변화와 소통 부정응,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인데요. 특히 성장기에 받는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또래보다 사춘기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현지 적응과 학업으로 인한 조기 유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수면 부족과 체내 콜레스테롤 증가로 이어져 성조숙증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조기 유학생들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신체 변화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조숙증은 모든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균 이하로 키가 작거나 심리적인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는 만 9세, 남자아이는 만 10세가 넘으면 성조숙증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의심 상황에선 곧바로 병원을 가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 유학 시절 마약을 배워 귀국 후에도 상습 흡연은 물론 몰래 반입해 거래한 수십 명이 구속됐고요. 얼마 전 초코 과자처럼 생긴 대마초 과자가 국내에서 첫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것을 밀반입한 이들도 유학생들이 상당수였습니다. 조기 유학생들은 대부분 마약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 유학 도중 마약을 입에 댄 뒤 귀국 후에도 끊지 못했던 겁니다. 조기 유학 도중 외로움과 호기심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귀국 후에도 문화적 차이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이는 조기 유학의 크나큰 병폐 중 하나인데요. 대마초는 마취와 환각 작용이 있는 마약의 한 종류로 거래를 비롯해 직접 피우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와 신체가 성장 중인 아이들이 대마초를 흡입했을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사실. 낯선 이방인들 사이에서 너무 쉽게 다가오는 일탈의 유혹, 스스로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기 유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마약에 쉽게 빠져들고요. 유학 시절 형성된 인맥이 귀국 후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마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학을 보내기 전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부 국가나 도시에서는 일부 약물이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국내 반입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해 인천 5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외국에 있는 처자식에게 유학 비용을 보내지 못해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한 달 평균 418만 원. 2013년 기준으로 기러기 아빠들이 유학 간 자녀와 아내를 위해 보내주는 송금액인데요. 이 무게에 중년 가장의 등골이 휘고 어깨는 한없이 짓눌렸습니다. 자녀를 배우자와 함께 조기 유학시키고 국내에서 혼자 사는 남자를 일컫는 기러기 아빠.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자녀 중심으로 가족 문화가 형성되는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인데요. 현재 기러기 가족은 50만 명이 넘고 매년 평균 2만 2천 명이 새로운 대열에 합류하는 상황. 기러기 아빠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술과 다른 유혹에 빠져서 허무한 삶을 사는 기러기 아빠들도 많은데요. 국내의 한 논문에 따르면 기러기 아빠 70% 이상이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30%가량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 교육에 대한 열의에서 생긴 기러기 가족 현상이 오히려 가족 해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러기는 새 중에서도 가족 사랑이 각별한 새입니다. 가족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조기 유학을 결정할 때는 꼭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겠죠? 가족과 떨어져 있다고 무심하지 말고 시간을 정해 꼬박꼬박 영상통화를 하고요. 피치 못할 땐 이메일 등을 통해 계속 소통해야 가족이 돌아온 뒤에도 아버지와의 거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조기 유학만 다녀오면 원하는 꿈을 이루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함께하는 행복은 혼자 하는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 우리나라 안에서 전학만 해도 참 초기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심리적인 불안이나 위축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약물에 손대기도 하고 결국 생을 마감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종종 있죠. 네. 왜 유학을 가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대답, 그러니까 동기가 있을 때에만 비행기를 좀 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들 옆집에 가니까 우리 애도 보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애를 떠민다면 참 힘든 일이 생깁니다. 네, 그렇네요.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온 산증인이 계시잖아요. 네? 네. 현주 씨는 어떠세요? 제가 1년 정도 교환학생으로 잠깐 호주에 다녀왔는데요. 낯선 나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도전을 한다든가,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부모님과 통화를 좀 많이 했어요.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요금이 좀 많이 나왔죠. 아, 그래요? 그래도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많이 놀았네요. 스카이다이빙하고 청소년기에 또 스트레스도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과 치료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1, 2학년 돼서 심각해요. 그렇죠. 중2병. 10대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위험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은 스타디네요.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유도 학업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럴 때 병투 씨가 가르쳐준 예체능 취미라면 정말 기분 전환도 되고 딱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스트레칭이라도 꼭 한 번씩 공부하다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거듭 말하지만요. 부모님은 자녀를 다그치지 마시고 자녀들도 반항하기보다는 이왕하는 공부 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제대로 해보겠노라. 재미있게 하는 법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판도사에서 조기 교육 문제점부터 사건, 사고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부모님과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저희는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제는 또 뭔가요? 다음 주 주제는 첨단을 달립니다. 판도사가 첨단. 첨단을 달립니다. 의료부터 시작해서 싹 달립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그냥 사적인 방송 한번 해도 되나요? 네. 제가 목포 갔다 왔는데요. 어저께 목포 갔다 왔는데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반찬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오, 연예인. 서비스도 되게 많이 주고. 네? 연예인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판도사를 되게 재밌게 보는 애청자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보고 너무 유익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되게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아줌마가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목포에 있는 아줌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다음에 또 갈게요. 예, 아줌마 사랑합니다. 예, 되게 TV 보고 계시죠? 예, 저는 안 보입니다, 아줌마가. 어쨌든 보고